사람들이 오늘도 한참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이완규를 지금 보내는 건데 막을 방법이 없느냐. 일단 인사청문회는 뭐 접수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인사청문 요구서를 우원식 의장 접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뭐 신문 보니까는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계속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네.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에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막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네. 접수를 하고 나서 인사청문회를 안 여는 뭐 그런 개념인데 근데 아예 접수를 안 해버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르지 않아요? 이제 이런 얘기지만 네. 근데 이제 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뭐 그렇더라도 그냥 국회 사무처에 가서 억지로 내면 된다. 또 뭐 그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장군멍군 하는 얘기가 오늘 신문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서 법무부인 덕수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네, 어떻게 라고. 냈습니까 헌법소원을? 민변도 오늘 접수를 했고요. 네. 법무법인 덕수도 접수를 했고요. 김정한 변호사님도 뉴스 보니까 아마 그분 민변 회원 아니시니까 거기도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상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이제 해석상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아예 헌법 조문으로 집어넣는 내용 같은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민변은 그렇게 입장을 냈었거든요. 모든 것은 개헌으로 이렇게 또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이 해석상 헌법재판관 임명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헌법재판관 임명되면 내가 헌법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므로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헌법소원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는 위헌적 근거로 임명된 재판관에게 내가 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부당하다. 그것이 부당하다. 근데 이제 이 논거를 얼마나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주관적 이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게 잘못된 것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침해가 있냐라고 했을 때 기분이 나쁘다 이걸로는 이제 안 됩니다. 김민아가 그냥 야 기분이 나빠 이러면서 이제 김준호한테 돈을 주고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쓰면 뭔 상관이야 너는 카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한 청구인만이 이런 사건에서 청구인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법인에는 많은 헌법소원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주심인 것도 2건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시국 사건들이 있으니까 대표님이 야 우리 넣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하나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민변에서 덕수에서 넣은 거 보면 원고에 홍영표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홍영표라는 사람이 청구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 갑자기 왜 등장했어요? 그 옛날 시국 사건 때문에 지금 과거사 사건 때문에 이제 이제 걸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분 정도가 주되게 어젯밤에 열심히 써가지고 하고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민변 쪽에서 또 이제 텔방에서 계속 그걸 회의하고 뭐 한 그것도 이제 저는 쓴 게 없고 4명이서 쓰고 이제 아침에 또 보고 뭐 의견 주고 뭐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아마 좀 더 길게 써가지고 오후에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민변도 뭐 논리는 똑같아요? 예, 거의 그렇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다 빼고 얘기를 하면 특히 이런 거죠. 권한대행의 위헌성을 그건 별도로 다투는 거죠. 위헌성은 뭐냐? 그러면 사고랑 권리랑 하여튼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걸 구별하건 구별하지 않건 간에 원래 이제 연세대 이종수 교수님은 이제 2개를 구별을 하는데 2개를 구별하지만 둘 다 소극적 현상 유지적 권한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장기화된다. 예를 들어 김민하 대통령이 와병 중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준호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 근데 김민하는 사퇴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돌아올지를 몰라. 근데 내일 문영배 임미선이 퇴임을 해? 그래서 6명이 돼. 그럴 때는 김준호가 권한대행으로서 1명 정도는 내가 2명을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7명은 해야 헌재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제 소극적 현상 유지적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현상 유지파, 소극적 파에서도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 지금이야 중간에 재판관들이 이렇게 개인 신상 변동이 있어서 그렇지 대통령역 3명이 옛날처럼 처음 초기 출발처럼 모두 임기가 같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3명이 한꺼번에 물러서 그럼 7명 체제가 안 돼. 그럴 경우는 사실은 권한대행이 1명 정도는 임명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헌정 질서의 안정성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걸 제외하면 7명이 특히 이제 탄핵이 됐을 때 탄핵이 됐고 탄핵이 된 것뿐만 아니라 파면이 결정된 상황에선 더더욱 이제 이거는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로 또 이제 논리 구성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고러고러한 이제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요거는 지금 9명 체제지 않습니까? 5대 4면 된다. 5대 4면 된다. 근데 7명 체제면 4대 3이면 된다. 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위헌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6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3분의 2가 필요한 게 아닌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마은혁, 정계선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안 되지만 문영배, 이미선, 마은혁, 정계선까지는 이걸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헌법소원이 반드시 인용된다고 자신 있게 막 말씀드리기는 조금 걸리지만 이게 헌법재판소 기관의 본질적인 구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이 나가고 나면 7명 체제가 될 때 4명을 맞추기가 쉽겠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또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급하게 넣은 거예요. 그래 양이 좀 적더라도 사태가 벌어지면 일단 집어넣고 보자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이나 뭐 국회 쪽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넣어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쪽이나 헌법학자들 지금 분위기는 그건 논리 구성이 너무 힘들다. 국회 침해가 권리가 이제 뭐가 침해됐냐? 그러면 이제 적법하지 않은 사람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기분이가 나쁘다로 갈 텐데 이게 좀 약간 논리 구성하기가 약간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되기는 헌법소원보다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대응의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방식을 주장하는 또 분들이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대로 하고 정치적인 방식은 이제 탄핵인데. 그렇죠. 정치의 사법화의 핵심 탄핵. 탄핵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와서 한덕수를 탄핵을 한다고 이게 뭐 철회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한덕수를 탄핵을 하고 최상목은 이미 탄핵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권한대행한테 자 철회할래 안 할래 물어보는 거죠. 철회할래 안 할래 물어봤는데 철회 안 합니다. 그럼 또 탄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한 번에 다 하든지 한 번에 다 해가지고 줄 탄핵을 한다. 이거를 한 번에 다 한 큐에 다 해가지고 줄 탄핵은 뭐 하나씩 하는 것이고 한 번에 다 해가지고 임명할 사람은 없게 만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지명은 했대 임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막을 거다 이런 건데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전부 탄핵을 하면 선거 관리할 사람도 없고. 지금 국정 운영에 권한대행이 없는데 오히려 선거 때에 약간 역효과로 무책임한 정치 세력을 찍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좀 하시는 거죠. 그런 이제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걸 역으로 협박을 하는 이제 측이 있어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헌법에 보면은 국무회의는 어떻게 구성하게 돼 있냐? 15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 얘기는 뭐냐? 15명이 안 되면 국무회의는 구성 못한다. 국무회의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문수가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 출마한다고. 네. 지금 이제 15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상목이 탄핵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최상목을 표결을 하면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국무회의 못할 걸?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조선일보가 뭘 장단을 치냐면은 트럼프랑 전화도 했어. 트럼프랑 전화도 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근데 국무회의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한덕수 탄핵하면은 이제 더 이제 13명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요런 이제 공갈이 지금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정치적으로 돌파할 거냐. 요런 이제 고민이 따라 붙을 것이고. 요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문 요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요런 정치적 효과는 효과대로 두고 탄핵을 만약에 하면 가령 원론적으로 요 사안을 탄핵을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뭐 구성이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탄핵 인용 사안이라고 봅니까? 아, 어렵다. 이건 어렵다. 판단이. 어렵다. 아, 근데 어쨌든 탄핵이 되려면 6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쉽지 않다. 분석만 하면 그거는 왜냐하면 그래요. 물론 이제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권한대행이 이걸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근데 이거를 했다, 그러니까 문헌만 하나 해석했다라고 하면 권한대행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위헌적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완전히 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탄핵까지 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또 써질 것 같거든요. 그쪽 입장에 있는 판관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보죠. 그러면 탄핵시키고 직무정지된 상태, 그리고 이 직무정지된 상태가 계속해서 이제 쭉 쌓여가는 상태,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일단 시간을 벌고, 그래서 뭐 이거 뭐 그 이제 이완규 씨와 관련된 인사청문과 관련돼서 시간을 벌면 어쨌든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꽉 채우면 뭐 30일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저래 하면은. 그러면 그동안 수사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서 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 파헤쳐지면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부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인데, 오늘 이제 뭐 JTBC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실제 이자의 잘못이라는 거는, 이자의 의심스러움이라는 거는 아주 이런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죠.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합니다. 불법적으로. 그리고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12월 4일 새벽이 됩니다. 새벽 4시까지 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윤석열이 두 손 두 발 들죠. 그리고 집에 가죠. 집에 가서 뭐 저의 상상 속에서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이씨 안 좋아 그러고 이거 한잔 하고, 알코올이 부족하니까, 네. 그리고 아이씨 이러고 퍼질러 자고 이랬을 것 같은데, 이자가 또 의외로 치밀합니다. 그 다음날 그 전까지는 공식 일정은 오후 4시에나 오후 4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온 사람들 만나잖아요. 한동훈 만나고 그 일당들 만나서 설명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첫 일정이 아니고 11시 반에 김용현을 만납니다. 바로 그 전날 그 사선을 넘은 동지 아닙니까? 11시 반에 용현이를 불러요. 형님 그 국수나 한 그릇 하시죠? 국수를 먹습니다. 국수를 먹고 용현이는 이제 국수를 먹고 무슨 얘기를 길게 하고, 굉장히 길게 해요 얘기를. 집에 가서 다 부셔버리기 시작합니다. 핸드폰과 노트북을.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국수를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증거를 인멸해라. 계획을 그 다음 날부터는 윤석열은 무슨 모드예요? 수습 모드예요 이제. 그렇죠. 그 전날 그 새벽까지 내가 저질 내 일생일대에 도박을 했는데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수습 국면 가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지. 이제 그 방면은 전문가 아니에요. 수사, 수사의 대응 이런 거 전문가 아니에요. 뭐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잠도 안 잤어. 잠도 안 자고 바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날 밤에 4인의 법꾸라지를 모으지 않습니까? 박성재, 이완규, 그 다음에 이상민, 김주현 모으지 않습니까? 4인의 법꾸라지를 모아가지고 안가, 삼청동에 있다는 안가, 거기는 거기 가서 너네 뭐 했어 물어보니까 밥 먹었어요 이러는데 거기가 식당입니까? 빠지 않습니까? 거기가 밥집이에요? 마스터가 뭐 술 말아줍니까 거기서? 그럴 수도 있지. 거기 마스터가 뭐 출장. 근데 거기가 마스터 늘 먹던 걸로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윤석열이 문을 열어줘야지 열리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윤석열이 거기 가서 뭐 해라라고 시켰으니까 거기를 가는 거지. 그렇죠. 걔들이 얘기하는 대로 법꾸라지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연말에 할 말도 없고 그래갖고 모여가지고 밥 한 그릇이 밥 한 끼 했어요. 이 말이 안 되지. 거기가 식당이냐고. 말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간에 거기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는 거죠 무조건. 그쵸. 대책 회의를 하고 증거인멸을 논의하고 네. 수습책을 논의하고 윤석열이 사고 친 거 어떻게 둘러댈 것인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찢어집니다. 그리고선 핸드폰을 또 어떻게 합니까? 다 바꿉니다. 바꿔요 또 기자들이. 냈다 바꿔요. 네. 네. 국회에 불러갖고 물어봤습니다. 핸드폰 바꿨어 안 바꿨어? 완규 씨가 깜짝 놀랍니다. 저걸 물어봐? 근데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바꿨어요. 네. 왜 바꿨어? 바꾸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요. 네. 계속 왜 바꿨어? 네. 오해받기 싫어서 바꿨어요. 이자가 답변 태도가 이렇게 불량해요. 오해받기 싫으면 누구처럼 비번을 24자리씩 설정하고 이러지 말고 비번을 딱 풀어가지고 내야죠. 봐라 이거 의심할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야지. 원래 쓰던 핸드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난 바꿨어요. 나는 뭐 내 자유예요 이러고 이 태도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고발이 되죠. 고발당했습니다. 자 고발당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받죠. 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안가 회동에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근데 뭐 그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2차 개헌 모의하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에 혹시 그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는 대통령만을 위한 장소인데 대통령도 없이 국무위원들끼리만 그 시설을 사용한 것인가요? 그랬더니 이완규가 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모르기도 하고 알 바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알 바 아니다가 지금 답변이야. 네가 감히 왜 나의 행보를 알려고 해? 나 몰라? 나 법제처장이야. 나 헌재 소장 할 거야. 뭐 이런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따위로 답변을 하는 게 어디 저 오해받기 싫은 사람의 태도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헌법재판관 합니까? 오늘 보도를 보면 조선일보나 사실은 어제부터 쓴 거지만 이자가 조선일보는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최선을 다하냐? 왕규 그래도 착한 애야 뭐 이런 거거든요. 윤석열한테 화도 냈어. 대통령이란 자가 말이야 계엄이나 선포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5.18 그거 저기도 해고 뚝 뿌리고 그래가지고 저기 훌륭한 일도 하고 그랬어. 뭐 이런 기사를 쓰는데 필요 없고 그 기사를 잘 보면 어떤 대목이 있냐? 대행 체제.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자가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줬답니다.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줬대요. 재판관 임명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는 최상목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한 다음에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았습니까? 그 국무회의에 완규도 있었어요. 완규 씨도 있었어요. 완규 씨가 뭐라 그랬냐? 난 국무회의의 회의를 느낍니다. 아주 난 실망이에요. 상목 씨 실망입니다. 막 이래요. 그래갖고 저 사람 국무위원도 아닌데 뭐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지? 뭐 이러고 상목이 친구 환경부 장관은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이러고 막 나가버리고 막 울면서 나가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상목이가 거기서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행님들 말씀 잘 듣고 행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행님들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왕규 씨가 와가지고 어깨 두드려 주면서 잘 생각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저기 윗분들 말씀 잘 이렇게 전달도 해주고 법정에 어드바이스도 해줄 테니까 우리 이제 원팀으로 가자고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게 이제 윗분들이 누굽니까? 윤석열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자 절대 마은혁이는 임명하면 안 돼. 마은혁이 임명하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하냐면은 자 한덕수가 탄핵당해서 탄핵 소추가 됐다. 근데 만약에 한덕수가 이게 결론이 각하가 나오면 말이다. 각하가 나왔다라는 거는 3분의 2로 탄핵 소추했어야 된다는 거다. 근데 3분의 2로 지금 탄핵 소추 안 했지? 150명으로 했다는 거지. 그러면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야. 그러면은 네가 권한대행인 것도 무효고 네가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도 다 무효야. 그러면은 네가 마은혁도 임명하고 마영주도 임명을 하지 그것도 무효야.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심대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는 지금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맞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상목 씨도
나름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 나오고. 예? 하지만 왕규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그래갖고 임명 안 하고. 예. 근데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명 안 하는 거는 위헌이다. 위헌적 행태이다. 그럼 왕규 씨는 뭐예요? 위헌적인 거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윤석열은 지금 형사재판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법에 보면은 이렇게 형사재판도 걸려 있을 때는 탄핵 심판은 중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단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중단할 수 있단데. 네, 맞아요. 얘기가 안 맞잖아요. 결국 안 맞잖아요. 틀린 얘기를 막 다 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돼야 되느냐? 예? 그리고 이 사람이 형사법은 좀 알 수도 있어요. 검사도 하고 유학도 갔다 왔으니까. 헌법을 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윤석열이 시켜갖고 한다. 예?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켜줄. 지금 이완규가 했다는 주장 중에 맞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 최상목이 한 행위가 무효가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됩니다. 그 법을 안다는 사람의 주장입니까? 그게? 이 이념의 노예가 된 사람이죠.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소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인권위에 이충상 김용원 그 꼴 난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못 막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네. 이걸 다 해도 지금까지 얘기한 수단을 다 동원해도 못 막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수사를 열심히 해도 뭐가 이게 막 기소가 되고 이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헌재가 다음 주까지 그냥 결정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기소가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이 사람도 뻗댈 것이고 한덕수도 이를 악물고 할 것이고. 아니 헌재가 그냥 이거 위헌이다라고 해버려야죠. 지명행위가. 네, 근데 그것도 결정을 못 해버리고 막 이러면은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정권에서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이 들어갑니다. 끌려 나옵니다.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관이 구속됩니다. 다음 정권에서. 그럴 수 있겠군요. 네. 내란 동조죄로. 내란 동조든 뭐든 네. 탈탈 털려가지고. 헌재가 이 판단을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탈탈 털려가지고. 네. 이완규 씨는 진짜 수갑 차고 포승줄 묶여가지고 아주 굴욕을 당하는 최초의 헌법재판관이 됩니다. 만약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 이름 들어간 지금 들어갔거든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발 좀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야망을 드러낸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어쨌든 좀 일단은 법률가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일단 했다. 오늘 여러 개 이제 헌법소원이 들어갔으니까. 완규 씨 이 방송을 보고 있다라면은 생각 잘하십시오. 최초에 끌려가는 헌법재판관 됩니다. 이거는 역사상 최초의 그 아주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아주 그 비참한 헌법재판관 반드시 된다. 그 헌법재판관 된다고 뭐가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오. 반드시 끌려 나온다. 하여튼 빨리 인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시일이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근데 이게 다른 사건이면 안 할 텐데 헌재가 갖는 그 구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라고 해야지? 평일하면 열지 않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한번 한다 빨리 왜냐면 뭐 쟁점이 복잡할 건 없습니다. 판단을 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그렇게 막 엄청나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자기 기관의 구성의 독립성과 정당성에 관련된 문제여서 헌재에서 이거를 그냥 침묵하기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6대 3이면 또 모르겠는데 5대 4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왕규 씨 모자를 안 쓰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